이번에는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동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투부정사는 우리가 동사 원형 앞에 to를 이렇게 쓴 형태를 투부정사 또는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to가 빠져요. 그러면 뭐만 남죠? 동사의 원형만 남죠. 그래서 원형만 남은 형태의 부정사다라고 해서 이걸 원형 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투부정사나 원형 부정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냥 투부정사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투가 일시적으로 가려져 있지만 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동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역 동사가 있습니다. 자, 사역 동사에서 사역이란 뜻은 시킨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동사 중에 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있는데 make, have, let 이런 동사들이 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시켜본 적이 있죠? 주로 동생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동생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착한 동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시켜요? 누구를 시킨다고요? 동생을, 그죠? 그래서 시켜요? 누구를? 동생은 명사죠. 그러면 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러면 착한 동생은 뭘 시켰을 때 어떤 일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목적어가 뭘 하면 또는 목적어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사역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to를 빼요. 그래서 사역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to를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to를 뺀 동사 원형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 원형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동사 원형인데 동사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to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앞에서 첫 번째, 능동수동을 따져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능동수동을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이게 BPP가 아니죠. 그럼 BPP가 수동인데 BPP가 아니면 전체가 다 능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능동이면 그 다음 단계가 자타를 따져보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동사면 타동사로 찍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뒤에 뭐까지 필요하다? 명사,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용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표현은 이제 진행 형태를 한번 써볼 거예요. 투부정사의 진행 형태는 to, be, ing가 되겠습니다. 자,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를 뺀다 그랬죠. 그런데 to 옆에 be가 있으면 be를 빼셔도 괜찮아요. 물론 안 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be를 빼지 않고서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be를 편안하게 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ing 형태가 남아있는데 이 ing 형태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야, 너 공부 좀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이 맞나요? 뭔가 이상하죠? 다시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공부 좀 해 라고 시켰어요.
안 되죠. 그죠? 하고 있는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진행이라는 건 어떤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 하고 있다란 뜻인데 하고 있는 일을 시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진행형의 상대 개념이 뭐냐면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수동형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수동태 그러면 BPP죠. 그러면 이 BPP 앞에 to를 붙이면 투부정사의 수동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 to를 뺀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to를 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to 옆에 be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뺄 수 있다. pp만 남죠. 그런데 pp 앞에 be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는 pp 앞에는 항상 빙이 생략돼 있다라고 앞에서 학습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빙 pp, bpp 수동이죠. 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방법. 능동수동을 따져봤는데 수동이에요. 자, 수동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은 뒤에 명사 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수동태는 BPP 뒤에 명사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대신에 잘 쓰는 표현이 있었죠. 전명구, 투부정사, 그리고 부사 중에 하나 잘 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각동사라는 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각동사는 용어가 오감각 동사랑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오감각 동사는 지각 동사랑 마찬가지로 사람 몸의 감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다 사용을 하는데요. 오감각 동사는 문장 형식상 이 형식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각 동사는 타이틀에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지각 동사는 오 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감각 동사는 5가지 감각 중에 어떤 감각이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각 동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5개의 감각 중에서 특별히 2가지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에 집중을 하니까 그 동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그러면 see, watch 이런 동사들이 있고요. 청각 그러면 hea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정도니까 2가지 감각에 집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밖을 봤는데, 창밖을 봤는데 친구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자, 내가 봤어요. 누구를 봤다고요? 친구를, 그죠? 친구는 명사니까 동사 뒤에 나온 명사는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뭐 한다고요? 횡단보도를 건너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면 원래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적는다 라는 게 규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 지각동사도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가 나오면 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셔야 돼요. 투부정사를 쓰시면 안 되고 투가 빠진 동사 원형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때는 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라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능동수동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사 원형만 있으니까 수동이면 BPP여야 되는데 BPP가 아니죠. 그러면 능동이죠. 능동이면 다음 단계가 뭐였죠? 자타를 따져봐야 된다. 거의 대부분 타동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명사, 목적어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용 표현으로 갑니다. to, be, ing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를 뺀다.
근데 to 옆에 be 있으면 어때요? 같이 뺄 수 있다 라고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ing를 쓰는 게 가능할까요?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예문을 드렸는데요. 내가 봤어요. 창밖을. 그런데 친구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친구가 건너고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너고 있는, 즉 진행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역동사하고 차이점이 보이죠? 사역동사는 진행형이 안 돼요. 그런데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진행형, 즉 ing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ng, 앞에 비동사가 원래 있었죠? be-ing, 진행형이죠. 앞에서 진행형, 수동형, 완료형 또는 준동사 세 가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방법은 능동, 수동 따진다 라는 걸 꼭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능동, 수동 따졌는데 BPP가 없죠. 그러면 수동이 아니고 능동입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하죠. 자타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 타동사에 해당되니까 뒤쪽에 명사,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그럼 능동일 때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ing를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토익 시험 문제는 헷갈리는 정답은 항상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이 답이라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e-ing, 진행형의 상대적인 개념이 수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BPP가 되는지, BPP가 된다면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자리 to를 뺀다. 그렇죠? to 옆에 be 있으면 같이 뺀다. PP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얘도 앞에 be가 있으니까 BPP죠. 그럼 능동, 수동 따져보면 BPP니까 100% 수동이죠. 자, 수동이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명사, 목적어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대신에 잘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전명구, 투부정사, 부사 중에 하나 잘 들어간다.